안녕하세요. 키키타로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죠.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들을 여러 가지를 처리도 하고 열심히 제 삶을 살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생각을 하면 정말 매일매일 와도 부족할 판인데 또 다른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만큼 못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드를 펼쳤습니다. 셔플까지 완료를 했고요. 오늘 쓴 덱은 제가 만든 이 까만색 덱이 있어요.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색깔의 카드들로 만든 저만의 덱이 있습니다. 감정 카드들도 있고요. 특히나 요거는 제 머릿속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가지고만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로 리더, 카드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 좀 특이한, 또 어떻게 보면 또 특별함까지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좀 오랜만에 하니까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 덱으로 주제에 대한 답을 뽑았어요. 주제가 뭐냐면 제가 재회나 이별에 대해서 많은 리딩을 했으니까 개인 리딩을 하다 보면 연애나 연애 감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표정이 될 수도 있고 눈빛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찝찝해 하시는 그 느낌은 과연 이성적인 호감에서 온 것인가, 인간적인 호감에서 온 것인가, 그거를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셔플을 했고요. 요 카드 덱에서는 5장을 총 뽑았고요. 아마 요 안에서 yes or no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덱은 여러 가지 별자리, 그러니까 모든 별자리들과 행성들, 주요 행성들이 담겨져 있는 그 타로 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지향점을 이 행성과 별자리 성질로 알아보려고 한 장씩 셔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과 별자리마다 성질과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뽑았고요. 그리고 요 아까 소개해드린 까만색 덱, 제가 만든 까만색 덱과 요 덱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본적인 리딩의 질문과 답변 외에 좀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더 풍부하게 리딩의 질을 올려주려고 보조 카드로 뽑았어요. 이거는 모든 파일에 일괄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요. 파일마다 15번씩 셔플을 해서 셔플에서 나온 파일들만 제가 이 덱을 넣었습니다. 제가 셔플을 한 결과 이 2번 덱에만 카드가 나왔고요. 이 까만색 덱도 보조 덱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15번씩 셔플을 해서 나오는 카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5파일들 모두가 다 나왔고요. 개수는 조금 달라요. 한 장이 나온 카드도 있고 2장이 나온 카드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실 때 어떤 카드에 가장 이끌리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제 자체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대해서 파일을 고르실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이 과연 이성적인 호감인지 인간적인 호감인지. 자, 타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카드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거꾸로 나왔는데요. 제 느낌상은 이게 정방향 같거든요. 제가 이유를 설명을 차차 해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는 게 좋겠죠? 예스입니다. 왜냐면 일단 스타 카드가 나왔죠. 스타는 아주 클래식한 의미로 매력을 의미를 해요. 여기 그림에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죠.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여러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선, 감정 지향성에 대한 카드를 뽑은 건데 금성이 나왔어요. 금성은요, 사랑 자체를 의미하는 행성이거든요. 이게 스타 카드랑 합쳐지면은 정말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매력을 느끼고 어떤 사랑이나 이성적인 기운이 풍겨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까 역방향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정방향으로 돌린 이유가 이 카드 때문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달그락달그락이라고 써있어요. 어떤 의성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달그락달그락. 뭐 상상하기 나름이죠. 뭔가 달그락달그락 움직이고 부딪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지팡이 6카드랑 같이 봤을 때 여기 말을 탄 기사가 보이죠. 이것처럼 그 사람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이성적인 호감들을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밖으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카드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오거나 뭔가를 제안하거나 대화를 걸거나, 꼭 그렇잖아요. 그 이성 관계라는 게 노골적으로 번호를 묻는다던가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좀 더 가까이 조금씩 친해져 가면서 발전하는 사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저돌적으로 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냐, 나하고 만날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다가오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방식으로, 더 편안한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나머지 이 두 장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일맥상통해요. 붉은 장미 카드가 나왔어요. 붉은 장미는 이거를 제가 쓸 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제가 상상하던 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붉은 장미는 로맨틱함이죠. 어떤 고백의 의미도 있고 로맨틱함도 있고 어떤 압도적인 아름다움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징 자체가 될 수 있는 꽃이잖아요. 아주 화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장미 카드도 이 스타 카드에 같이 붙어져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장난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난스럽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고 알쏭달쏭 헷갈리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께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헷갈림 없이 다가오실 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증진을 좀 가속화라고 하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더 안정적이고 더 뭐랄까요? 더 잘 서로 그 관계 형성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지금 헷갈리는 상태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나도 마음은 없어. 나도 딱히 생각 없어 하고 마음을 확 닫아도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또 제가 말한 대로 진짜 그런 부드러운 로맨틱한 면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나를 세워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성관계를 이분하고 접근하시면 그냥 툭 맥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 자체가 그냥 호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다 끊기지는 않겠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들이 장단을 잘 맞춰 주셔야지 이분들도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또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분하고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되게 여러분들을 이상적인 이성상이라고 보거든요. 스타카드에 금성 비너스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 이성적인 매력에서는 거의 한 0에서 100까지 어떤 스케일이 있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거의 99, 100에 해당하는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몽글몽글한 그런 리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분들의 생각하시는 그분이 이성적인 호감일지 인간적인 호감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은요, 일단 다 뽑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파일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카드가 딱 하나가 나온 카드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조 덱을 일정 셔플 수로 설정을 해서 뽑았는데 딱 2번 파일에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unexpected joy가 나왔네요. 어떤 직역을 하자면 예상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예상치 못한 기쁨일지 제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까만 덱에서는 정리 차곡차곡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를 정리한다는 건가? 뭐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정리 차곡차곡을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좀 감정적인 지향점이 어떤 성질인지를 본 카드인데요.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분이 물병자리거나 여러분들이 물병자리이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세밀한 어떤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카드를 뽑은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은요, 일단 굉장히 바빠요. 바쁘다는 거는 자기 시간을 열심히 쓰시고 독립적이시고 자기 계획대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자기 일에 집중을 하면 여기 일에 집중을 하는 이 소년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워커홀릭, 하드워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좀 성향이 무뚝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등을 보인 카드가 2장이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자체의 의미도 어떤 독립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일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보고 있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마음을 숨기고 있어요. 이 9코인 카드는요,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고요. 또 코인 카드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딱 요것만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이성 관계에 대해서 혹은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내다 보면은 호감이 생겨서 잘 발전이 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아서 발전이 된다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나 저 사람하고 사귈래 혹은 결혼할래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 커플들이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관계의 양상들이. 결혼도 한 번에 만난 지 몇 주도 안 돼서, 짧으면 몇 주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정말 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같이 나누고 어떤 그런 교감을 해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전자에 가까워요. 이분들의 인생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굉장히 올디네리합니다. 올디네리가 무슨 뜻이냐면 규칙적이고 어떤 변수가 많이 없고 때때로는 이게 안정적이어서 좋지만 때로는 살짝은 지루하고 권태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시는 분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unexpected joy라는 뜻이 만약에 이 카드가 안 나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좀 진짜 강조점이 달라져요. 요거가 있음으로 해서 더 강한 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여러분들한테 표현 안 하셨을 거예요. 전혀 안 하셨을 거예요. 요것만 딱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때가 됐을 때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물병자리 카드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카드거든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별자리 차트에 대해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별자리 차트로 치면 바람 별자리와
되게 염소 성향이 많이 느껴지는 별자리예요. 염소 성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인생에 나타난 변수인데 그게 나쁜 변수가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확 행동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이거를 자기가 때가 됐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때가 됐을 때 이루어지도록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차곡차곡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좀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파일을 보니까요.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이 사람을 기다려주시면 아마 이 사람은 그냥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까지 같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미래 안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 남자를 막론하고요. 그 성향을 온전히 존중을 해주시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카드가 아주 감초 역할을 했어요. 여기 없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없었으면은 그냥 괜찮게 보시나 보다. 그냥 괜찮게 생각하나 보다. 뭐 이 정도까지가 됐을 것 같은데 요걸로 인해서 강한 예스가 됐기 때문에요. 요게 아주 재미있었네요. 이번 파일도 여기까지 리딩 해볼게요. 3번 파일, 이성적인 호감일지, 어떤 인간적인 호감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는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일단은 이 카드가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카드랑 이 죽음 카드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요. 일단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들어오셨나요? 왜냐면 이 죽음 카드가 좀 그런 재회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성적인 면을 나한테 느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 만나신 분이라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샤이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능동적인 타입은 아니신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카드처럼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제가 느끼기에 직장이나 같은 어떤 단체에 묶여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일을 도모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보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져서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인다, 여려 보이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나가고 있네? 안쓰럽다. 또 보호 본능까지 좀 생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 이성적인 호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약해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 카드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람의 감정적인 지향점을 뽑은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요, 여자 남자를 불문하고 처녀자리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안정과 물질을 추구하고 또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툴러요. 부끄럼도 많고요. 그러니까 표현에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카드가 없었으면 솔직히 저는 인간적인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정말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드가 조금 희망적인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동적이라는 카드가 처녀자리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자리 중에 고정궁이 있고 변통궁이 있고 활동궁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특성이 또 있는데 그게 묶여지는 카테고리예요. 근데 마침 이 처녀자리가 변통궁이거든요. 그래서 변통궁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많고 그래서 이 카드를 본다면 여러분들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일단 눈에 들어온 거는 확실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얘기를 드린다면 이렇게 인간적인 면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이성적으로 들이대고 또 그냥 냅다 만나자 라든가 그렇게 되는 관계가 급하게 시작한 관계는 급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음 카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이 죽음 카드 때문인데 또 다른 제2의 해석을 내놓자면 이 상대방 분들이 3번의 상대방 분들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뽑아주신 파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거 아님 저거로 갈릴 것 같은데 이성적인 호감 자체, 이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지금 방해물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적인 힘듦 그리고 이 상대 이성분의 연애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에 지금 걸림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상황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호감이냐 인간적인 호감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황적인 풀림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풀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와서 상황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좀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yes or no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즉답을 원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즉답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궁금해서 타로 카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즉답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니고 늘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인 것 같아요. 연애 관계의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끝이라는 게 뭐 연애 관계에만 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으로 다른 관계들도 있고 또 자기 일이나 어떤 것에도 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분 연애 상태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헤어졌는데 깔끔하게 다 헤어졌는데도 자녀 감정이 남아 있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거치고 나면 시간이 걷어주고 나면 이 관계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재밌는 어떤 기대할 만한 관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가요? 여기 있는 모습이 꼭 여러분의 모습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인생에는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꼭 반드시 전 좋은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질량 보존 법칙처럼 그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버텨내시고 지나가실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을 연민을 가지고 본다는 것 자체는 좀 그래도 인간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좀 해보시고 또 이분들도 상태가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힘이 되면서 관계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편하게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도합니다. 이분들은 도도하네요. 카드를 마저 다 뽑아볼게요. 천칭 카드가 나왔고요. 정성, 방구. 이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들이에요. 상대방 분이 굉장히 뭐 인기가 많은지 뭐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태도 자체에서 굉장히 여유로워요. 요 방과 후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만든 카드 덱에서 방과 후라고 하면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어떤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방과 후에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썼는데 이 카드 스프레드에서는 여유로움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여유롭다 못해서 약간은 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의 지향점에서 천칭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천칭 자체가 저울이에요. 저울은 어떤 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별자리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천칭의 저울질에 놀아나기도 한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그냥 이분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천칭 자리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사람들의 특성은 그러한데 여러분들에게 향한 것들은 이성적인 호감일까? 인간적인 호감일까? 저는 이성적인 호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요. 강력한 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울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어장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이 천칭 자리는 바람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어찌됐건 이 바람의 별자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별자리에 속하기 때문에 가벼운 줄다리기, 가벼운 튕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관계가 건강하게 가는데 필수 요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카드상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 성향에서 보면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진지한 만남을 원하시고, 진지한 스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는 분들은 가지고 논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헷갈리게 만드신다면 이분들은 그 헷갈림 속에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찾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있기는 한데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카드는 정성이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 봐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힘 카드, 역방향도 그렇고, 다 봐도 대놓고 예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아닌 척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래도 그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어떤 진심이라던가 정성이라든가, 이 정성이라는 게 약간 그런 진심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지키면서 가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인지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 호감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 둘 다 나도 포함해서 너도 포함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과 좀 그런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이시라면 4번 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자체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가려면 그런 질문, 단도직입적인 질문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케미가 돋는, 케미스트리가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 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도는. 그래서 한번 재밌게 잘 지내보시고 그렇게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아마 여기 늠름한 이 용사처럼 여러분께 처음이니까, 관계 시작이니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 스타일마다 다른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춰지고 나면 확신을 주실 분이라고 하니까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불안해 하신다면 조금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딩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카드 리딩 해볼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적인 호감일까? 이분들은 조금 소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계시는 이 5번
상대방 분들이 조금 소심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가능성이 있는 상대로 보기는 하는데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적일 수도 있고요. 조건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아우라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시원시원하시고 표현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너무 소심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뜻 다가설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 여자분께서. 이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진짜 대범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소심해질까?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쭈구리가 될까?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뚝딱거리게 될까?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호감보다는 이성적인 호감에 훨씬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사람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분들 앞에만 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거나 말이 쓸데없는 말을 막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해석이 너무 깔끔한데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 왕이에요. 원래 이 왕인데 여러분들 옆에만 가면은 왕처럼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남자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원래 저는 성별을 이렇게 딱히 두고 리딩을 하지는 않는데 남자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 결단력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면은 딱 하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잡기도 하고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들 앞에만 가면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뭐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뭐 이것도 하면 좋겠고 이것도 같이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말도 걸어보고 싶고 말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데 뭔가가 아우라가 그걸 어렵게 만든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철벽을 많이 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벽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의도적이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상태신가요, 혹시? 근데 혹시 나한테 얘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내가 호감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의중을 궁금해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차 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타로로 한 번 더 보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분이랑 잘 되고 싶으시면 이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부드러운 미소를 표시를 해주신다거나 너무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거나 또 조금 빈틈을 보여주신다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금방 또 다가오실 수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소심하지만
반응을 보여주면은 또 바로 그렇게까지는 안 소심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되고 싶으시다면 좀 그런 표시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알아서 주도를 하실 걸로 보여요. 여기 액티비티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주도적인 면모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유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남자다운 매력이 없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은 완전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왜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 도끼로 나무 찍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차마 그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를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이분들은 알아서 주도를 하시고 데이트 코스든 어디를 가고 뭘 먹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능숙하다는 게 아니라 거리낌 없이 기꺼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또 아량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5번 파일 중에는 가장 포부가 있으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실지라도 가장 대범한 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심하시네요 라고 했는데 소심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본 성격이 아니고 상대방이 좀 반응이 안 보이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눈치를 보는, 좋은 눈치를 보는 그런 면이 있어서 소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상 그렇진 않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알고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조금 어려워하면서도 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해볼게요. 제가 자주 찾아오려고 하는데 여건이 잘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슬퍼요.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할 때요. 일단 영상 촬영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편집을 하고 또 한 번 더 영상을 쭉 보면서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거의 한 5-6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라이브를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는 바로바로 셔플을 하게 되니까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만약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글을 올려서 의견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 리딩도 지금 영상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상담해 드리는 것도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은 제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오픈 채팅 링크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기술적인 문제나 좀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기는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일주일에 몇 분만이라도 많이는 못 보더라도 그래서 진짜 1명, 2명이 되더라도 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구상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못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리딩을 그래도 잘 마쳤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날 카메라를 부지런히 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